안녕하세요 여러분, MD쌤입니다. 네, 오늘은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대비특강 두 번째 강의고요. 21차 시 조선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우선 조선의 통치 제도는 크게 중앙통치기구,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 그 다음에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중앙통치기구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통치기구가 이렇게 기구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 다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볼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최고 권력기구였던, 최고 정치기구였던 의정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의정부는요, 바로 삼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직책, 즉 왕을 제외한 신하들 중에 탑3였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들을 우리가 삼정승이라고 하고요. 이 삼정승이 서로 합의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보고했던 조선 전기의 최고 권력기구였다. 의정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어디로 뿌리냐면 바로 육조에 뿌리게 됩니다. 즉 나라의 행정을 6개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의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육조한테 야 이런 식으로 해. 그럼 결정을 내리면 육조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6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3사일 것입니다. 3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사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3가지 기구를 우리가 3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사헌부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헌부 같은 경우는요, 사헌부의 역할이란 바로 관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관리들 중에 잘못이 있다,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왕한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처벌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관리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던 부서가 바로 사헌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국왕이 잘못하거나 그랬을 때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국왕의 잘못을 바로잡았던 부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관원입니다. 사관원. 그래서 여기 이 간자가 조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한테 조언을 했던 기구인 사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선 시간 때 배웠던 왕과 신하들의 스터디 그룹이었던 경연, 그 경연을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담당을 했던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홍문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를 통틀어서 3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3사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선생님이 시소를 통해서 한번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당시에 왕이 있고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로 사간원은 아니되옵니다 전하라고 하면서 국왕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왕권을 견제했고요. 3사 중에 사헌부는 관리에 대한 감찰, 즉 잘못을 적발해내고 그것으로 처벌하는 게 사헌부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사헌부는 오히려 신하들의 힘을 견제했고요. 그 사이에서 왕과 신하에서 소통 창구를 담당, 즉 경연을 담당하면서 홍문관은 시소로 따지면 무게 중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즉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통해서 이 3가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바로 왕권과 신권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적인 작동을 했다. 그런 정치적 역할을 했다. 즉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담당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담당했다. 무엇이? 3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방행정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제도를 보시면요, 우선 전국을 크게 몇 개의 도로 나누냐면 8도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평안도부터 해가지고 총 3, 4, 5, 7, 8 이렇게 8개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걸 8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부목군현이라고 해서 4개의 행정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 경기도니까 8도죠. 경기도 아래 보시면은 뭐 부천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부목군현이 이 도, 큰 거 밑에 있는 작은 행정단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종류가 부도 있고 목도 있고 군도 있고 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도 아래에 크기에 따라서 부, 목, 군, 현으로 나뉘었다. 우리도 인천광역시, 중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큰 단위는 도였고요. 그 아래는 부목군현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도에는 누가 파견이 되었냐면 바로 관직의 이름입니다. 바로 관찰사라는 관직의 인물들이 파견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아래에 있는 부목군현은 누가 파견되었느냐? 바로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 얘네들이 파견이 되었고요. 보시면 팔도가 더 높은 거죠? 부목군현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목군현에 파견된 수령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바로 관찰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수령을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이라는 것은 살펴본 대로 부목군현에 파견되었던 지방관을 의미하고요. 사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춘향전을 보시면 변사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변사또가 수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고을의 행정, 사법, 군사적 임무를 모두 관장했던 그런 굉장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사또, 수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도 보고요, 재판도 하고요, 군사도 이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또, 수령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리 등용 제도와 교육 제도 살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는 첫 번째로는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의 특징은 문과, 묵과, 잡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묵과는 특히 묵과는 고려시대 때 없고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과는 문관들, 그리고 묵과는 무사들, 그리고 잡과는 어떤 기술직 인원들을 뽑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음서가 조선시대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은 고위 관직 진출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선이 보다 고려시대보다는 좀 더 실력 위주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교육제도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 그래서 지금도 성균관이 자리 잡고 있죠. 성균관 대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